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우투자머니 교뉴스 공략도 체크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많이 피곤하시죠? 실전 투자하는 사람들이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피곤합니다. 시장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고 또 새롭게 또 전략을 구상해야 되고 종목별로 대응은 또 다른 것들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야 되고, 최근에 보면 휴식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버틸 땐 버텨주면서 좋은 전략을 또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시간에는 어떤 전략으로다가 또 남은 기간을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리세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시간에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둘째 주 목요일 지나고 나서 금요일입니다. 그날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선물 포지션이 6,500에서 8,200 사이에 잡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상승으로 민다 라고 말씀드리면 8,200선 여기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네거티브 쪽으로 바뀌었죠. 항상 보면 선물 포지션이 상방과 하방이 있다고 그러면 하방으로 밀어댄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또 바꿔야 되는 것들입니다. 왜? 방향성을 전환시켰기 때문에 일단 8,200 갈 수 있는 확률은 없다라고 보면서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또 핵심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물가 인상, 고용 불안정,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크게 조정을 준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에서 나온 뭐 CXMT 상장 이슈하고 뭐 장비 개발 이슈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연준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또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지라시가 돈 것 같아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약간 투매성 또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선물 포지션에 들어와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8월 13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지금 우리가 7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은 건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6천인데 어떻게 8,200까지 밀어 올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들이고요.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6,500 밑으로서 끝나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되겠죠? 자,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보면 5,800도 갈 수 있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시 밀어 올려서 6,500선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낙폭이 조금 과대한 구간입니다. 근데 급락을 했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 단기적으로 어떤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죠? 당연히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그런 날이 오늘하고 내일은 또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대응할 필요는 없고 오늘보단 당연히 내일부터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연준에 대한 결과는 당연히 금요일부터 나오니까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요일, 금요일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이제 포지션 보는 거는 아무리 높게 봐도 6,700까지 이상을 볼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500선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그럼 앞으로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수를 가지고 체크를 해보면 지금부터 한 15% 정도는 업사이드가 남아있다. 언제까지요? 8월 13일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또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또 8월 13일 이후부터는 또 대응 방법이 또 달라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신규로 투자한다. 만약에 오늘 공략주 체크 스터디에서 여러분들 그죠? 두산하고 이오테크닉스 파크 시스템을 지금 이야기 드릴 텐데 이 종목들을 공략을 한다고 하면 6,500P까지 보면서 같이 어떻게 돼 연동되는 플레이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센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종목별로 목표가 설정하고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정장이지 않겠습니까? 대세 상승장일 때는 목표가 보고 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만 조정장일 때는 무조건 수급을 보고 체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 포지션이 지금 다시 리세팅을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가 상당히 기점이었는데 어제 하루 만에 다 작살이 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장 빨리 이야기 드리는 새로운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2부 시간에는 여러분 그 관련된 부분에서 좀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하고요. 코스피 대응 전략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보통 보면 어떤 종목이나 지수가 40% 이상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리바운딩 들어올 확률은 95%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2부 시간에 회원 전용 영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새로운 전략 만들어 가고요. 현금 비중 30% 있는 거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십시오. 자리 잡히면 그거 가지고 또 우리가 대한속 종목은 바로 또 살려내야 되는 그런 또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어렵든 좋든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계속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버텨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나면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 구간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수상으로 리바운딩 나오는 자리, 지금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직전 8개월 구간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어려운 구간은 어떻게 돼요? 이게 내렸느니 많이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나, 그리고 다음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지, 기분이 좋아 나빠 이런 걸로 하게 되면 그건 비즈니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분 좋고 나쁜 건 우리 초딩이나 하는 것들이고, 아니면 성격 더러운 우리 중딩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사춘기 뭐 이런 청소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꼰대 같은 소리를 하긴 했는데, 뭐 원래 뭐 저는 입장이 꼰대니까 여러분들 또 가이드 하는 사람이 꼰대 같은 소리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죠? 엔비디아하고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잘 만들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고사양, 그죠? 글쎄, 반도체 기판용 CCL 이런 것들 갖다가 또 광모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ASP도 올라가는 것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지수는요, 반토막 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 만약에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앞단에서 이야기 드린 그 기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 줘야지 롱숏 스윙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땐 그거예요. 결국은 베라로빈 출시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그거, 거기 생산된다고 해요? 안 한다고 해요? 지금 순환 매출 구조 뭐 아니면 뭐겠어요? 뭐 엔비디아의 뭐죠? 뭐 이렇게 벤더사에 대해서 뭡니까? 그 나름 그래도 뭐 담보서 주고 이러는 것들 때문에 뭐 문제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 문제는 맞아요. 문제 아니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럼 또 엔비디아하고 두산하고 분리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두산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엔비디아는 계속 생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매출과 그죠? 영업이익은 챙겨 나갈 것은 분명히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새로운 또 그죠? 세대 전환, 스펙 상승,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베라루임 CPU 요거 진행하는 것들이고요.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통신 속도나 이런 것들도 어때요? 전송 속도가 올라가야 되는 것들도, 그래서 고사양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두산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라고 보는 것들이 아니고 많이 싸졌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제가 방송하는 것 중에 가장 당신이 만약에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두산을 거래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속마음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싸진 관계로 여러분들 두산에 대해서 계속 거래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쪽엔 조금 길게 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이 접어들잖아요. 사실은 우리 금요일 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날 FOMC가 만약에 금리 동결하잖아요. 그럼 증시는 리바운딩 하면서 6,500이나 6,700 이 정도 사이로 향해서 갈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단기적으로 시장을 짓누르는 건 바로 그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설 일정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쿼터 같은 경우에도요. 그죠? 예, 중국에서 또 증설분이 양산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또 계속 증설을 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주가 확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 왜? 우리가 엔비디아의 액션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거래처를 갖다 이미 만들어 놓고 거기랑 진행하는 내용들을 서로 어떻게 돼요? 상생할 수 있도록 담보까지 써줍니다. 웬만해선 우리 어릴 때 보면 항상 뭐 합니까? 예, 보증은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엔비디아는 보증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두산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없는 또 내용을 가지고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2027년도 영업이익이 말입니다. 1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두산에서는 과거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역사적 신기록입니다. 실제로 2027년도 포워드 가이던스로 보면 정말로 2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지금 3년째 리포트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 내용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맞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나머지 것들은 글쎄요.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주가는요. 100만 원이에요. 아주 저는 좋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매크로 안 좋은 구간은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시절입니다. 여러분 3월달이 제일 안 좋았어요? 그렇지 않죠. 4월달이 안 좋았어요?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는 것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큰 악재가 뭐가 있을까? 맞아. 매크로적으로, 회계적으로 가장 안 좋은 것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 하니 많이 이런 거 있을 때가 시장이 아주 교란 상태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만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지금 시장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안 좋은 구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해마다 보세요. 7월에서 8월 사이에 엄청난 악재들이 항상 터져서 시장을 크게 조정을 받고 지난해도 그랬고요. 지지난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8월 달을 좀 조심을 많이 7, 8월절을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시장을 갖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글쎄요, 기대감으로 전반기에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지수가 6천부터 9천까지 가는데 한 달도 안 걸렸으니까 그 안 좋은 전쟁 상태에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수급이 차근차근 이렇게 쌓여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들이에요. 종목들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없는 투자자들이 또 욕심 때문에 포모 때문에 많이 들어온 부분 그런 부분들은 털어내야죠. 딱 그게 다 어떻게 되냐면 그 욕심을 냈던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전반기 때부터죠. 장이 좋을 때도 현금 비중 30%는 절대 지켜달라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것들은 포모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위험했던 내용으로 항상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뭐 이런 것들 전에 애기 엄마가 애기 업고 와서 그죠? 증권계좌 개설을 하면 저는 실제로 객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던 내용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현상들이 또 뭐 할머니가 예를 들면 최근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그것도 80대가 넘는 분들이 계좌 개설을 하러 왔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예를 들면 누가 말린다고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좀 딴 데로 흐르긴 했는데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는 항상 현금 비중을 늘려 나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죠. 저도 어디 가도 계속해서 뭐 모르는 사람들도 자꾸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 물어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돼요? 리스크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도 경험하고 또 인내해야 될 또 생활 속의 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우리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만 보세요, 여러분.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25년도, 2026년도, 자 2027년도 계속해서 YOY 대비해서 약 30%씩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충분히 봐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보단 내년이 상당히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이 기록을 경신해 나간다는 거 1조 영업이익 나온다는 그 가이던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볼만한 내용들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충분히 봐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그냥 실전적으로 만약에 제가 주식을 갖다 그냥 차트만 보면서 거래를 한다. 물론 저 앞에 있는 내용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해 같은 경우 연말 기준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게요. 한 70만 원, 75만 원. 뭐 조금 높을 때 80만 원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대략 보면 올해 같은 경우 30% 업사이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멀티플은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단순하게 산수로만 계산해도 자, 80만 원 그럼 벌써 그죠? 24만 원도 올라야 되는 거니까 100만 원대 초반 이 정도 수준이 어떻게 돼요? 아주 너멀한 구간이 거기서 이제 위아래 밴드가 설정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때는 9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윗사이드는 어떻게 돼요? 항상 주식이라는 거 업사이드 30%, 다운사이드 30% 있으니까 그래서 90만 원을 기준으로 다 업사이드 30% 정도 한번 더 보도록 하면 얼마 정도까지 올해 올라가야지 그렇게 또 괜찮은 구간. 제가 아마 과거에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약 30만 원 업사이드가 있잖아요. 120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이 가장 그래서 적정한 위치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구간을 갖다 초과하면서 이렇게 쳐고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요거는 또 뭘까? 나머지 30% 이거 더 올라간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2027년도 물량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어째 전체적인 부분에서 중위값 성도 수준까지는 왔다. 그리고 여기가 매물대가 가장 많은데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저는 한 100만 원 정도 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보다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면 저는 상당히 유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상으로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하락한 종목이 리바운딩이 들어올 확률은 90% 이상이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때요? 잘 나오는 회사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회사일 경우는 95% 정도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그 5%또 상승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질문해 보시면 바로 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회사 내부적인 어떤 큰 사건, 또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왜? 100%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 대소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력적으로 느끼십니까? 저는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하는 내용 중에 탑픽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호 테크닉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전공정 업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저 장비 진행되는 내용들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주가가 너무 과하게 상승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나 실적 이런 거 체크해 보도록 하면 지금은 적정한 구간에 낮은 구간으로 진입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레이저 스트레스 다이싱 이 부분은 레이저 커팅 이제 아시겠죠? 그냥 쉽게 말하면 다이아몬드 커팅 말고 레이저로 다 커팅 해준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칩을 갖다 어떻게 돼요? 웨이퍼에서 잘 잘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아주 깔끔하게 또 속도도 상당히 빨라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처음에 레이저 스트레스 다이싱 기술을 갖다 개발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속도가 좀 안 나온다라고 해서 좀 애를 먹고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되게 효율성을 높여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보통 보면 여러분들 장비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생각을 할 때는 올라왔으면 좀 조정이 들어오는 게 반감기가 있고 다시 상승하는 구간을 생각해 보면 6개월 텀을 두고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3개월 정도 쉬어줘야 되겠죠. 장비는 한번 조정이 들어오면 한 3개월 정도 쉬어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리바운딩이 들어오는 것으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개월과 그죠? 3개월 정도에서 보면 조정이 2달 정도 진행이 됐다. 근데 앞으로 실적이 좋고 전망이 좋은 거다. 그러면 2달 정도 지나서 60일 정도 지났을 때 그때쯤부터 어떻게 돼요? 공략을 생각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런 시그널들을 체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실적이나 내용들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이면 틀림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것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영업이익을 피크를 갖다 2분기 때 찍고요. 조금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주가 조정하고는 전혀 이치가 맞지는 않아요. 왜? 과한 조정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성장하는 건 분명히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YOY 대비해서 성장률도 좀 체크해 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동종목을 바라봐 줘야겠다. 아, 그러면 우리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어느 구간이 낮은 구간인가 이 부분 추정을 하고요. 밸류에이션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보통 보면 밸류에이션에서 우리가 15% 낮은 구간, 30% 낮은 구간, 이렇게 구간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밸류에이션 추정 자체가 잘못된 것들은 아니고요. 밸류에이션이 다운사이드로 들어가는 경우는 그 아래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갖다 우리가 추정하는 일은 어느 기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원래 밸류에이션보다 더 낮은 쪽으로 갔다는 것은 언젠가 정상적인 매크로 환경이 들어왔을 땐 다시 리바운딩 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해서 약 100%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이 주가는 얼마 정도 가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해가 보통 보면 25만 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50만 원 찍어준 거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매크로 환경이 안 좋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그렇죠. 밸류에이션 최고점을 갖다 우리가 봐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는 것들은 최고점은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분기 때까지 생각을 해보면 선반영에서 최고점까지 찍었고, 그러면 이게 많이 하락을 하잖아요. 과도한 하락이 발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 정도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리바운딩은 얼마 정도 올 거야? 야, 30% 정도까지 올라오겠지. 그러면 우리가 저 하락폭에서 계산을 해볼 때, 만약에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25만 원의 자리를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25만 원 갭에서 리바운딩 할 수 있는 최대 맥스 구간은 약 30%이 정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매물대로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뭐 하겠어요? 이 구간으로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께서 무슨 일을 할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비중 확대일까? 축소일까? 어떤 생각을 할까? 그래서 지지선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보유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비중 확대 준비를 하겠죠. 왜? 내가 매수했던 구간보다 아래로 내려갈 땐. 그래서 잘 내려가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25만원 이 라인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모니터링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오버행 구간이 1차 구간이 여기에요. 그래서 221 라인, 이 라인을 보시고 체크업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위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리바운딩 들어올 때 1단, 2단이 있어요. 그럼 2단까지 오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1단 부분은 분명히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 확률이 90% 이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실적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종 분야에서 나름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걸 따라올 수 있는 회사들은 전 세계에서 하나 정도만 더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숫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분기 때도 이야기했지만 2분기 좋고요. 이렇게 좋아져요. 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1분기 때가 되게 안 좋다니까. 이 동사 같은 게 항상 보면 1쿼터가 안 좋아 이렇게 진행되다. 여기군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1쿼터 부분이 좀 비리비리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주가도 거의 그 비슷하게 움직이는 성향도 좀 보였었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4분기가 실적이 좋아요. 증설이 완공되고 돌아가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거기에 좀 타겟팅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회사의 가이던스나 다른 회사들의 가이던스 쭉 살피다 보면 아, 장비가 3, 4분기가 실적이 좋구나. 그걸 최근에 보면 너무 선반영한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너무 높이 올라갔구나. 그럼 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없다? 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수렴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게 한번 툭 떨어졌을 때, 이렇게 이유 없이 떨어졌을 때 공략을 해주면 올라가서 갑니다. 근데 이게 트레이딩 쪽으로만 하세요. 보통 보면 10% 정도 갭을 보고 거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 윗단으로 올라가는 건 사실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래 거래해봐서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한다? 예, 그렇죠. 이 지지선 라인이 여기에요. 요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요 종목 같은 경우는 23만원 이 정도 구간이 오잖아요. 그럼 매수하고 우리가 23만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또 지난번 냈었어요? 안 냈어요? 예, 냈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그 자리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종목들은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는데 그나마 이 종목은 양호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눌렀다 갈 거예요. 왜?
그래야지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탄력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층이 너무 두터워요. 저 20, 30만 원까지 층이 너무 두터워서 올라가면서 뭐 합니까? 매물이 계속 털리는 거야. 그래서 쉽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은 거래할 때 한 10% 정도 수익성만 보고 거래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앞에서 순차적으로 제가 두산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한 곳 중에 이오테크닉스,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다른 걸 다 놓쳤을 때 트레이딩 포인트로 잡아서 올라갈 때 털고, 이렇게 하시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힘든 장이지만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현금 관리 잘 하시면서 또 대응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